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집에 다 구비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거기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난방기구 꺼내야 되죠. 더불어서 건조한 실내 공기를 위해서 가습기 틀어야 되죠. 자, 이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어떻게 관리하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가을철 필수 가전제품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꿀팁을 대방출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볼게요.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계절답게 기온 변화가 큽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동은 8도로 어제만큼 쌀쌀하고요. 강원도 평창 등 일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엔 기온이 21도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병더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이 시각 현재 내륙 곳곳에서 안개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은데요. 7시를 기준으로 경기 동두천 50m, 충북 보은, 전북 임실 70m 등 가시거리가 100m 아래인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내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일부 중부와 영남 지역은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쌀쌀한 아침입니다. 낮엔 맑은 하늘 아래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21도, 안동 20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돼 낮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 오후부터는 가을 추위도 찾아옵니다.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요.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에 그치는 등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제26호 태풍 위투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매우 강한 중연 태풍으로 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상 경로대로라면 북서쪽으로 이동해 다음 주 수요일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행히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실시간 태풍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이 끝나가는 다음 주에는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집니다. 옷장 속 겨울옷들을 미리 꺼내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산림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곽지연 산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희경 씨는 네. 땡땡이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날이 너무 쌀쌀해져서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벌써 보일러 시작했거든요. 혹시 맞아요. 이희경 씨도 쓰시나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 난방기는 조금 견딜만 한데 너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건조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코고라서 그래. 입 벌리고. 아, 그렇구나. 나 몰랐네. 근데 저는 이 가습기가 없으면 요즘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예. 가습기는 꼭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겨울철 필수 가전 제품들을 이제 하나둘씩 꺼내고 있는 시즌인데 관리하기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산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산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요. 땡땡땡으로 수명 업, 가을 필수, 겨울 필수 가전 관리법입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이네요. 가을. 네. 자, 땡땡땡.
이것으로 공개를, 네. 수명 업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을 필수 가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즌에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있어요. 네. 어떤 과일들 많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귤, 홍시, 포도 요 세 가지 과일을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것 같은데요. 되게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먹는 거 네네네. 식전이라서. 네. 먹고 있잖아요. 네. 껍질을 갖고 계세요. 언제 있었어? 네네네. 이거. 아니 나도 하나 줘봐요. 많이 드시는군요. 어떻게 알고 또 그걸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우 좋다. 제가 귤공주거든요. 별명. 네. 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거 중에서 이경 씨. 이제 가을철에 그 필수 가전제품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 비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건지. 네. 자, 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귤 중에서도요. 내가 뭐 까먹었는데 뭐. 네, 맛있는 네. 알맹이는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용할 거는 오늘 귤 껍질이에요. 귤 껍질로 청소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귤 요걸로 이렇게 걸레 대신에 이렇게 닦아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닦으셔도 돼요. 이거 귤 실제로? 껍질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요?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나무 돗자리라든가 그런 거 닦아줘도요. 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을 수도 있고요. 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또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귤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가을철 필수 가전제품들을 닦아줄 건데요. 예. 이제 가을철 그러니까 우리 가전제품들 잘 관리 안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방법을 관리를 몰라요.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왜? 아니 기계인데 뭐 지 스스로 네. 돌아가야지 뭐 누가 관리를 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말되네. 관리를 안 하면 한 네.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수명이요. 네. 관리만 잘해줘도 한 10년 정도까지. 와. 이제 오랫동안 가전제품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기는 예를 들어 자동차부터 뭐부터 다 해가지고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이런 말 유독 있잖아요. 네. 정말 오래 사용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가전제품 관리를 잘해주시는 건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귤 껍질만 사용하셔도요. 이제 가전제품의 수명을 완전히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과일 껍질 중에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두께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럴 만하다 싶은데 귤 껍질은 너무 얇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죠? 그렇죠.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가전제품 그 관리하는 방법. 즉 이렇게 테이블을 보시면 네. 이렇게 하얀색 물 보여드릴게요. 네. 하얀 물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 네. 에탄올. 그리고 이거는 귤 한 3개 정도 네. 껍질 분량입니다. 에탄올에다 물만 타면 소주죠. 네. 근데요, 에탄올은 네. 이제 공업용 에탄올도 있고, 네. 이렇게 술을 담그는 주정도 있고요. 네. 그거 말고 그냥 우리 가정용 에탄올, 소독용 알코올, 이렇게 약국 가면 사실 수 있는 소독용 알코올 있죠? 네. 가정용 에탄올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귤 껍질은 그냥 귤 껍질 사용하면 여기 뭐 농약도 묻어 있을 수 있고 네. 좀 지저분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나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한번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사용해 네.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깨끗하게. 네, 뭐 마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곳에서 여기서 써야 활용을 되니까. 하니까요. 아. 네, 좀 웬만하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귤 껍질 마셔도 되잖아요. 귤 피차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해도 드셔도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더 확실하게 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만든 방법 일단 귤 껍질 천연 세제 만들어 줄 건데요. 만든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에탄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에탄올을 한 500ml 정도만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재료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귤 껍질은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드신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네. 한 3개 정도를 조금 이렇게 네. 작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네. 귤 껍질을. 네네. 귤 껍질은 네, 그냥 이대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복잡하지 않죠. 아 그렇게 넣으면은 그거 귤 껍질 주 아닌가요? 그러게요. 당금주 같다. 이거 당금주 혹시 같죠. 소주로도 하면 안 되나요? 소주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우리가 이게 마시는 약하죠. 게 아니고 소독, 네, 희석돼 있으니까, 쓸 소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독용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의 농도가 한 8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세균이랑 농축돼 있는 걸 써야 돼. 그러네요. 바이러스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수 에탄올 이렇게 막 순도가 99.9%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이렇게 가정용 에탄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그냥
찢어서 해서.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좀 네. 시간이 필요해요. 한 3일 정도 이대로 숙성을 시킵니다. 정말 아이고. 담금주네.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담궈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네. 그냥 이대로 3일 정도 그냥 실온에 보관해 주세요. 좀 따뜻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옆에 아, 이미 담궈놓은 게 3일 있어요?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드릴게요. 있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잘 색깔도, 익었다. 네, 색깔도 조금 변해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숙성이 됐습니다. 3일 네. 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요걸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거름망에다가 걸러 가지고요. 그렇죠. 분무기에다가 넣습니다. 저는 에탄올이 있어서 좀 네. 향이 지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 어떠세요? 방향제처럼. 한번 뿌려보세요. 네. 오! 향이 좋죠. 여기까지 천연 향이 와요. 방향제예요.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오렌지 너무 좋죠? 향, 뭐 귤향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상쾌해. 어머. 어떤 분들 뿌린 다음에 막 그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향도 좋고요. 예. 이렇게 정말로 리필 뿌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네.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로. 향도 좋고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살균력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청소도 잘 되고 네. 살균력도 좋고 이렇게 해서 네. 귤 껍질 예. 세정제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요. 두시면요. 저는 여러 곳에 지금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에탄올이 들어가 큰일 있으니까. 납니다. 네네. 예. 그렇죠. 아, 혹시라도 화학 따라하실까 봐 성분이 걱정스럽네. 예. 네. 그 요거는 에탄올 자체도 사실은 살균력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 성분이니까. 네.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귤 껍질도 들어갔는데 귤 껍질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게 더 네네. 세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귤 껍질을 이렇게 꼭 잡아보면요. 네.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네. 그 물이 이제 리모넨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수분을 없애면 그게 리모넨 성분이거든요. 네. 리모넨. 네네. 리모넨 성분이 살균 소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귤 껍질뿐만 아니라 레몬 같은 경우도 이제 레몬 껍질에도 이렇게 리모넨 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 성분이 살균 소독하는데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도 좋고 네. 몸에도 좋고 몸에도 네. 좋고. 세정력까지 강하니까 정말 일석삼조네요. 네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가전제품, 가을 가전제품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닦아줄 건데요. 네. 이제 요즘에는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게 라디에이터. 난방기구. 그렇죠. 네. 네네. 저는 가전용 라디에이터 네. 많이 사용하고. 라디에이터를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네. 네. 겨울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들여다 보질 못하겠어요. 손도 안 들어갈 뿐더러 거기를 봤더니 손뭉치가 있더라고요. 검은색. 그래서 왜 솜이 들어가 있어 하고 이걸 뺐더니 먼지가 그대로에 뭉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히 보기도 좀 불편하고 네. 맞아요. 청소할 때 보통 난감한 맞아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라지에이터를 왜 저렇게 꼬불꼬불 곱창처럼 만들었나. 내 말이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맞아. 쉽지 않아요. 네, 골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꽤 따뜻한데 말이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정용도 많이 나와서 집에서도 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이제 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네. 귤 껍질 세정제에서 사용할 건데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무엇이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있어요. 이거 일단 하고 귤 껍질 네. 세정제를 만든 다음에 네, 라지에이터를 청소하기 위해서, 난방기구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하군요. 네. 자, 그럼 이걸 한번 또 청소기가 공개해 보도록 필요하겠죠?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자, 걸까요? 보여주시죠. 칫솔일까요? 뭐죠? 양말. 양말이요. 수면 양말 아니에요? 이제 추워지면은 이거 많이 신으시죠? 네. 수면 양말이에요. 네. 흔히들 사용하는데 수면 양말이 안 좋은 게 따뜻하기는 한데 금방 해집니다. 맞아요. 늘어나고 멍이 막. 나요. 네. 네네. 네. 그럼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면 양말과 또 한 가지 그 세탁소용 옷걸이를 사용해서요. 이 라지에이터의 골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해 줄 거예요. 약간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상상은 되긴 하는데 네. 우리 뭐 세탁소 저 같은 경우도 그 드라이 많이 맡기니까 네. 이만큼 있잖아요. 반드시 맞아요. 그 옷걸이를 가지고 네. 거기다 걸어가지고 주시잖아요. 그쵸. 그거 사실은 처치곤란이거든요. 네, 그 옷걸이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네. 또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일단은 있네요. 라디에이터를 청소해 주실 때는요. 네. 세탁소용 옷걸이와 이렇게 수면 양말을 사용해서 네. 네.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수면 양말은 뭐 여러 곳에 사용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탁소용 옷걸이에 네. 수면 양말을 이렇게 끼워서 다 끼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 반 정도만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 이렇게 세탁소용 옷걸이는 이렇게 청소하는데 오.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한번 그리고 청소 한번 얇으니까요.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게 보시면. 그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참 이게 둘 다 처치곤란인데 예.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먼지를 이런 식으로 닦아주세요. 그럼 맨 양말로 네네. 아무것도 안 뿌리고요. 일단은 먼지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 아직까지 저 귤껍질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먼지를 닦아주시면 이제 와, 먼지 벌써 묻어나오네. 어머, 정말 묻어나왔어요. 까맣게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예. 사실 이거 굉장히 더러운 아. 그 라디에이터예요. 아니 지금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새 제품이 아닌가 싶었는데. 야, 그렇지 않아요. 역시. 이 골 사이사이 보면요. 정말 먼지가 많고 웬만한 거 집에서 보시는 거 사무실에서 보시는 거는 대부분 아마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 아우. 있을 거예요. 네. 사무실에 있는 건 엄청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저거 이제 또 손뭉치로 딸려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먼지가 네. 까맣게 묻어나와 있습니다. 아유. 야, 신기하다. 근데 어우. 선생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쫙 힘줘서 닦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수면 양말이 좋은 게 정전기가 잘 일어나잖아요. 오. 이게 천연 섬유가 아니라 화학 섬유이기 때문에 정전기를 이용해서 아. 살짝만 문질러줘도 막 힘주지 않아도요. 네. 그래도 먼지가 굉장히 잘 묻어납니다. 아. 이런 상태로 먼지를 한번 제거를 해주세요. 일단 문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닦아주면 별로니까 네. 이렇게 먼지를 근데 수면 양말은 두 짝이잖아요. 쪽이 그렇죠. 예. 한 짝도 있고 그 다음 네. 또 한 짝도 있고요. 한 짝 이거는 잃어버- 이제 쓰레기통으로 나머지 한 짝은 한번 바로 닦은 다음에. 갑니다. 네네. 같은 일단 건데요. 이거 오늘은 우리 저 초벌구이 하듯이 한쪽으로는 맞아요. 그냥 맨 양말을 끼워서 예. 한번 한번 하고. 닦아주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을 가지고 귤껍질. 이제 귤껍질. 본격적으로. 네. 세정제로. 네, 여기 이렇게. 아, 양말에다가 바로 뿌리는 거네요. 뿌려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접 여기다 거기다 끼는 다음에 뿌려도 되고. 바로 이게 아.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니까 바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닦아주세요. 야. 그래도 그 전자제품인데 난방기구에다 바로 뿌리는 거는 또 네네. 혹시나 그렇죠. 아, 네, 어디 그렇죠. 물기가 가전이니까. 들어가서 이럴까봐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양말에다가 간접적으로 묻혀서 하는 게 좀 나을 네네,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우, 마음까지 이게, 시원해 지금. 정말 어렵지 않게요. 금방 닦아주실 수 있어요. 어우, 속 시원해. 네? 오, 어이구. 많이 더럽죠. 골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아, 초벌을 꼭 해야겠네요. 그러네. 한번 닦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묻어나오네. 네. 예. 많이 지저분하죠? 이런 식으로 네, 네. 라디에이터 이제 많이 쓰실 텐데요. 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사실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전기세 때문에 마음 놓고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렇게 먼지가 많다면은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청소 자주 해줘야겠네요. 가전제품이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먼지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먼지 네, 많이 네. 쌓이게 되면 폭발 사고나 겨울철 막 이렇게 아, 화재. 화재 사고 이런 네. 경우가 이렇게 먼지 쌓여서 닦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잘만 관리해 주시면 가전제품 훨씬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 네, 네. 정말 꿀팁이에요. 예, 자, 네. 난방기구 청소하는 방법 여러분께 네. 알려드렸습니다. 자, 가을 가전제품,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예. 두 번째는 뭐죠? 네, 아까 그 이혜경 씨가 사용하신다고 저 가습기. 얘기했는데, 네네. 가습기. 그렇죠. 아, 가습기도 청소하는 법이 또 있어요? 가습기 청소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맞아요. 진짜 번거롭기도 하고 우리가 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습기 네. 살균제 네.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서 네, 네. 저는 이거를 사용해야 사용해 돼. 마라 이걸 말아야 닦아 마라 차라리 안 닦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 둘이 있어요. 있는 맞아. 방에 신경 쓰이시죠. 맞아요. 예, 이게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가습기를 틀긴 틀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맞아요.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되지? 이런 네, 고민이 네,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네. 또 이 귤 껍질 세정제가 있어요. 아. 비장의 어머, 무기. 만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도 정말 어떻게 이거 청소를 해야 되나, 이걸 사용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살균제 파동 이후로 네,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가습기에다가 물 대신에 이걸 넣을까? 이건 큰일 나죠.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직접 예, 하시는 아까, 물이 들어가요. 네, 아까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먹어도 안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네. 뿌리면은 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돼요. 호흡기로.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네. 오늘 만든 이 귤껍질 네. 세정제는 세정하는데, 그러니까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습기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습기 청소할 때도요, 이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알려드릴게요. 자, 가습기 청소에 필요한 물품은 뭘까요? 이것은 이거 뭐야? 아,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저거 그냥 그 상초에 불 켤 때 예. 간편하게. 고기 구울 때, 토치. 고기 구울 네. 때, 고기 구울 때 그 키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모로 그런데 간편하게 라이터. 이
간편하게 좀 라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제 라이터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불이에요. 불. 오. 네, 불입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요. 이제 불에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아, 끓여라? 네네네. 오. 불을 이용해서 한번 끓여주면 세정력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아, 생각 같아서는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니까 네. 세정력이 그래서.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앞서 공업용 에탄올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예. 가정용 에탄올을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이제 공업용 에탄올을 끓이게 되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터질 수도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그러니까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게 한번 끓여주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끓임점이 좀 낮아가지고 금방 끓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용 에탄올 아, 사용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냥 어머, 냄비에다 보글보글. 넣고 펄펄펄펄 끓이면 되네요. 네. 예. 저걸 보는데 왜 이렇게 않죠. 밥이 먹고 싶나요? 찌개 같기도 찌개 하네요. 같아. 네. 찌개 같아. 네네. 귤찌개, 귤껍질찌개.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나 끓여야 되죠? 끓이는 거는 금방 끓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다 날아가지 않게끔 금방 끓여주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온도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오. 가습기 세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가습기 좀 주십시오. 이거 우리 작가님 분 중 한 분의 실제 가습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어디서 앙증 가습기가 났네요. 났나. 네.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가습기가 했는데, 이 가습기를요, 이렇게 보시면 수통이 있잖아요. 수통, 물 담는 통이요. 네. 네. 사실 이 수통 청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청소하시나요? 얼핏 네. 보면은 우리 작가님이 좀 깨끗하게 쓰셨어요. 별로 안 지저분해 보이는데 네. 깨끗해 보이는데. 항상 물을 담고 깨끗한 물을 담고 또 네. 버리고 담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세균이 많고 박테리아도 많고 네. 정말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통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도 궁금해지네요. 더욱더. 네, 여기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끓여줬잖아요. 네. 끓여준 그 귤 껍질 세정제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네. 넣고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지금 물이 들어있나요? 지금 지금은 들어있지 않아요. 안 들어있나요? 지금 다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예. 네, 그럼 요거 한번 흔들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럴게요. 네. 아까 한번 끓여놓은 거를 여기다가 담아놨군요. 예. 네네. 거기다 담아. 네. 아, 이게 끓여놓은 네네. 거예요? 한번 끓여놓은 네. 가습기 세정제인데요. 네. 얘를 한번 이거 열어볼까요? 이거? 그럼 실제로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실지 지저분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그냥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괜히 긴장되겠다. 그러게요. 조금 국자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많이 넣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살균 소독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근데 참 색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살균도 살균인데.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어디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예, 주세요. 흔들어 제가 전문이니까. 흔드는 거 전문. 흔드는 거 전문이십니다. 힘 있는 거 자. 전문. 좀 크긴 크네. 네, 네, 스톤 뚜껑도 그냥 주세요, 한번 뚜껑. 이것도 한번 요걸 막고 네. 닫아야 돼요. 음. 닫아서. 이거 가습기 수통이에요. 물 담는 네네네. 통. 네. 평상시엔 굉장히 수통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네. say, hey people say. 네. 아침부터 신나네요. 야, 이게 흔드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 운동도 안에가 지금 되겠네요.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분명히 넣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맑은 귤 세정제만 넣었어요. 네. 자, 위아래를 다 해야지. 맑은데 평상시에 그냥 물 담고 사용했던 수통이거든요. 네. 근데 가습기 이렇게 그냥 수통. 넣고 흔들어주는 것만 해도 세정이 돼요? 그럼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어느 넣어서 정도만 끓인 다음에? 네, 이게 소독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세정력이 아까 전에 끓여주면 산성 네. 성분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한 번만 흔들어줘도 흔든 다음에 그냥 그늘에다가만 말려줘도요. 네네. 충분히 세정 살균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 지금 신기하다. 약간 끓인 다음에 네. 그 좀 따뜻한 걸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따뜻한 거 너무 뜨거운 거 넣으면 또 플라스틱이라서 안 그럴 수 되고요. 있겠네. 그냥 따뜻한 미지근한 정도로만 거. 식힌 다음에 네. 해주세요. 정말 그 사이에 많이 흔드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우리가 많이 흔들지는 않았는데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보세요. 색이 네. 변했어요, 확실히.
뭐 이렇게 탁해. 작가님 큰일 나셨어요. 지금 많이 흔들어 주셔서 거품이 좀 생겼는데 사실은 네. 굉장히 지저분하죠. 와, 이게 여기 한번 묻혀보시면은 흰 거지에 네. 왠지 색이 바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네. 그 아니 일단 아니 노랬던 잠깐만 그게 아니라 심장물까지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 요 부분에 보면은 아까 이 세수대야가 네, 이렇게 깨끗했잖아요. 깨끗한 네. 데다가 이 바닥을 보세요, 바닥. 아우 침전물이 있어요. 이거 봐요. 네네네. 여기 이런 거. 많이 묻어났네요. 네. 이런 거. 사용하셨다니. 이거 보세요. 네. 청소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아꼈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닦아볼까? 요. 안 되겠네요. 여기 사실은 이 이거 물때랑 누구 거야, 누구 거? 작가님 제가 가습기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지금. 사실 물때라는 게요. 그냥 물만 남아서 쓰니까 괜찮겠지 하시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까만 때도 어느 때는 묻어나고 아니 곰팡이 여기다가 같은 것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무슨 뭘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물만 맹물만 넣어서 네네. 쓰는 건데. 네. 세정을 한 번도 안 하면 물만 넣어서 쓰셔도 이렇게 까만 때들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물때. 있죠. 어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기 네. 아마 세균, 뭐 박테리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육안상으로만 봐도 지금 이 안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네. 야 신기하다. 네. 그리고 근데- 이 수통 입구가 예. 굉장히 좁아서 네. 뭐 소를 넣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척을 잘 안 하게 안 되거든요. 하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막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막 닦고 대충. 그러시거든요. 그게 저예요. 물티슈가 들어가. 그게 근데 또 접니다. 물티슈에도 화학 물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티슈를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우리에게는 또 이 귤껍질 세정제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네. 수통이고 네. 흡입구 같은 건 어떻게? 네, 돼요? 흡입구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손이 잘 닿지 않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흡입구 부분에다가 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살짝만 분무기로 해서 뿌려준 다음에 네. 칫솔 같은 걸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하라고 요즘에는 가습기들 보면 이런 솔도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솔이 있더라고요. 전용 솔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면봉 있죠. 네. 면봉에다가 이 귤껍질 세정제를 한번 뿌려준 다음에 닦아주셔도 돼요. 이런 구석구석 집에 못 쓰는 칫솔 있으면 칫솔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네. 솔로 닦아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체 전체도요. 사실은 뭐 여기가 물이 나오는 거랑 관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한 게 좋잖아요. 네네. 귤껍질 세정제를 마른 수건에다가 한두 번 이렇게 뿌린 다음에 네. 이제 본체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요. 그냥 깨끗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기까지 나거든요.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윤기뿐만이 아니라 향기. 귤의 상큼한 향기가 나니까 그냥 이거는 일석백조인 것 같아요. 네네. 맥주까지 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맥주까지 네. 간다. 네. 그렇게 아니, 청소해 주시면 돼요. 아니 작가분은 너무 좋아요. 이걸 제공함으로써 본인 가습기를 청소를 했네. 저 이런 거 보면 막 닦고 싶거든요. 사드리고 싶었는데 세정이 다 돼가지고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네. 기름 쓰시면 될 것 드시고.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귤껍질 세정제를 활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훨씬 예. 깨끗하게. 근데 이 가습기는 네. 얼마 만에 한 번 정도씩 청소해 주는 게 좋을까요? 가습기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 물은 매일 청소하기는 또 귀찮고. 저는 물은 항상 매일매일 버리고 예. 햇빛에다가 수통을 말려주긴 말리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귤껍질 세정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통을 일주일에 한 청소해 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청소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난방기구, 네. 라지에이터, 그다음에 가습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가을 그리고 겨울에 많이 쓰는 그쵸. 그런 가전제품이잖아요. 자, 이제 또 어떤 걸 청소해 볼까요?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엄청 큰 게 하나 아이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죠? 저건 부의 상징이다. 공기청정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 맞아요. 요즘 한참 많이 트시죠? 며칠 전에도 아마 틀으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공기청정기는 이거 저 보니까 식당용인가요? 엄청 용량이 크네. 이것도 사무실용, 네. 네. 그렇습니다. 공기청소기는 어떻게 네. 청소하세요? 공기청정기는 진짜 이게 이걸 청소를 원래 해야 되는 건가요? 겉면만 그럼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네. 한번 그런 걸 해봤어요. 그 앞에 뜯으니까 필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필터를 한번 그때도 한번 곽지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필터 자체를 이렇게 좀 빨거나 빤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물에다 이렇게 넣어서 한번 세척하거나 한번 네. 흔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 네.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청소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 청소. 네, 필터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 필터
필터에만 해도 뭐 1000가지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갈아라, 주기적으로 세척해라 이런 얘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우리에게는 귤껍질 세정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청소해 주시면 공기청정기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 너무 좋다. 네. 자, 이번엔 또 또 뭐가 있죠? 첨가가 됩니까? 네, 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친구들이 하나씩 있네요. 네, 그러네요. 왜냐면 그래요. 이거 귤껍질 세정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네.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필요한데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은뚜껑. 친구야 나와라. 보고 싶다 해보시죠. 친구야. 이게 아, 이거 뭐죠? 뭐냐면요. 겨자가루. 겨자가루예요. 네. 이게 도움이 돼요? 공기청정기 사용하다 보면 어느 집은 공기청정기 냄새랑 좋으라고 공기 좋으라고 틀어놨는데 갔는데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경우가 맞아. 우리 집이에요. 아니, 희경 씨는 부자군요. 이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시네. 신혼 살림으로 제가 장만을 했는데 네. 딱히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네. 좀 쾌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이게 꽤나 불쾌하더라고요 또. 네, 공기청정기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면 집안 전체에 그 냄새가 퍼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곰팡이 냄새도 네. 아니고. 우리가 알려드린 방금 그 겨자가루가요. 네. 탈취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어. 그게 그 냄새 분자를 흡착해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냄새를 많이 없애준다고 하거든요. 겨자가루가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 필터 깨끗하게 네.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주로 보면 필터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네. 모르시는 어, 주부님들도 은근 계실 거예요. 네네. 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커가지고요. 분리가 그래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손쉽게 겉에, 분리가 되고요. 네. 이렇게 보면 와, 네. 크기도 크네요. 오, 제일 필터가- 먼저 보이는 필터. 네. 저는 원래 필터가 좀 이런 색인 줄 알았어요. 회색. 근데 씻고 보니까 그냥 더 검은색이더라고요. 어. 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애써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필터들은 대부분 저희가 먼지가 필터의 세균을 한번 이번에는 예. 직접 측정을 해서 수치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보니까 변기의 공중위생 기준치가 400 RLU라고 네네. 합니다. 400. 네. 그러니까 요거 얼마나 한번 측정을 나오는지 해볼게요. 한번 측정을 예. 측정하는 해볼게요. 기계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저희 시작도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깨끗해졌는지. 하니까 네.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붙여가지고. 네. 근데 언뜻 보면은 또 네. 나름 청소한 가정의 그렇게 필터예요. 안 더러워 보여요, 언뜻. 네네네. 소위 말해서 어느 그런 정도는, 먼지도 네. 많이 없고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청소는 이제 한두 번 요런데, 정도는 해주셨을 것 같아요. 요런데 해가지고 여기 넣을게요. 넣은 다음에 여기 시약이 위에 있거든요. 네. 예. 자, 요것도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게 참 MC가 별걸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 과학자 같으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MC가 중에 별걸 다 해야 돼요. 예.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예.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요거 흔들어가지고 네. 이제. 여기 좀, 요거 이게 기계거든요. 측정 기계. 지금 흡사 아이 해열제 지금 자연스러운데요. 네. 네네. 많이 해본 솜씨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역시 또 아무래도 이렇게 필터 자체에서 네. 냄새가 나면요. 집안 네. 전체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필터를 잘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치가 나옵니다. 떨리네요.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측정하겠습니다. 시약봉을 꺼내달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바로 뭐 생방의 묘미죠. 네. 왜 꺼내달라는 거야? 그리고 예. 커버를 자, 넣고 닫겠습니다. 왜 시약봉을 자꾸 꺼내달라고 그러죠? 배고픈가? 예, 한번, 예. 도우미 분이 오셨어요. 네네. 예. 많이 지저분한데요. 네. 우리 아까 귤껍질 세정제를 네. 사용해서 이제 필터를 닦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거기다 겨자가루를 첨가했죠. 네. 여기다가 이제 겨자가루를 넣어서 네. 필터를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아, 그럼 이 냄새 세정제에 겨자가루를 넣는 거예요? 네, 함께 예. 섞어줍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됐죠? 아, 이제 본 꺼내달라는 자, 얘기는 안 그다음에, 하겠죠? 예. 자, 측정 중입니다. 네. 자, 일단 요거는 청소하기 전에 필터를 저희가 네네. 닦아본 겁니다. 제발. 얼마나 지저분한지. 400이 공중위생 기준치예요. 네네. 예. 변기에. 400. 네. 그런데 우리 집에 자, 있는 측정 중. 공기청정기 자. 필터는요?
557? 557. 네.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557. 세균이 많다고 보시면 지금 되겠어요. 400이 우리가 기준치라고 그랬죠. 네. 557 RLU가 나왔어요. 네네. 필터에서 어쨌든 변기가 아니야. 변기가 아니죠. 건데. 와. 맞아요. 필터인데 우리 가족들이 숨쉬는 호흡기로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네네네. 이제 변기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속상하잖아요. 심각하네요. 저는 네. 너무 충격이 그냥 우리가 소위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먼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도 아니라 그냥 아니, 지금 깨끗해 언뜻 보이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냥 깨끗한 상태인데 네, 네, 네. 굉장히 좋아 기준치를 보인단 많이 말이에요. 넘었네요. 그쵸. 많이 넘었죠. 이럴 때는요. 아까 귤껍질 세정제를 넣고요. 네. 겨자가루 제가 좀 들고 네네. 있을게요. 겨자가루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네. 귤껍질 세정제 넣고요. 오늘 이거 많이 활용하면 그냥 이거- 기본 다 베이스네요. 쓰겠어요. 네. 이거 일단 네. 청소한 다음에 이거 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박지현 전문가께서는 네네. 더 꼼꼼하게 청소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생방 중에 이게 또 진짜 자신감이 청소했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일단 겨자가루는 무엇보다도 그 탈취 효과가 아주 좋아요. 겨자 냄새가요. 냄새. 네, 그래서 이제 냄새 없애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해서 귤껍질 세정제에 겨자가루를 풀어줬습니다. 풀어줘서 이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어? 여기 귤껍질 들어갔죠. 네. 그 알코올 들어갔죠. 거기다 겨자가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 청소할 때는 정말 좋거든요. 네, 겨자 냄새 나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우리 아까 그 분무기에다가 담은 게 그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겨자가루를 해줬거든요. 여기다가 마구 뿌려주셔도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바로. 네네 바로 뿌려줍니다. 이거는 뭐 물로도 세정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뒤에 부분만 하고 닦아주세요. 겨자 네네네. 귤 껍질 네네네. 세정제입니다. 아까 어느 부분에 그거를 하셨죠? 세균 측정을요? 아유, 제가 거기 위주로 좀 많이 닦아드릴게요. 예, 요 부분, 네네네. 요런 부분이 이런 아랫부분. 부분, 예, 그 네, 부분. 아랫부분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또 이렇게 네네네. 세정제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먼지를 털어냈다가는 아니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 진짜 보기와 깨끗하게 다르네요. 청소하실 수 있어요. 네. 야 신기하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뭐 없이 그냥 청소하려고 털었다가 네. 먼지를 그냥 한 바가지 뒤집었었거든요. 네. 아니 진짜 닦으면 닦을수록 신기하네. 화수분이네. 계속 나와 먼지가.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아우, 참. 이렇게 해서 와. 닦아주시면 아우. 되는데요. 많이 더. 이야, 아니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뭐 이거 그냥 물로 가서 한번 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요. 이게 훨씬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세정제로 닦아주시는 게 그 소독 효과, 살균 효과는 훨씬 네.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물로 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좀 맞아요. 문제예요. 가전제품은. 예. 그럴 때 이 세정제 이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자,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근데 네네. 좀 이따 될 역시나 겁니다. 향기가 닦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어머 귤 먹고 네네. 싶다. 여기 부분 하셨죠? 제가 네.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세균 한번 측정해 볼까요? 와 나는 왜냐면 생방송 중에는 이 부분이죠. 네네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네네네. 자, 요 부분 지금 아직도 세정제 그 물기가 남아있기도 남아있네요. 하고. 세정제 물기가 남아있어. 자, 요 부분들 와, 꼼꼼하게. 아니 그렇게 꼼꼼하게 묻혀서 혹시 수치 많이 나면 어떡해요? 저희는 공정한 방송입니다. 그래요? 예. 아 괜히 그대로 내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을 정확하게 내가 해야죠. 믿지만은도 네. 뭔가 우리는 공정한 방송. 선생님이 무안하실까봐 제가 걱정. 채널 아니요, 괜찮아요. A. 저는 자신 있거든요. 자. 근데 면봉 상태는 웃고 계시지만 좀 불안한 듯이 또 오늘 아니에요. 보이는데요. 좀 이따가. 연구를 예. 많이 해오셨는데 자, 엄청 아까보다 더 많이 붙였어요. 연구가 때론 실패할 때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요, 맞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발, 왜 내가 떨린다. 자, 시약을 묻혀서 네. 역시 흔들겠습니다. 네. 먼지가 많은 상태라면요, 좀 깨끗한 상태라면 그냥 귤껍질 세정제 바로 뿌려주셔도 되는데 먼지가 네.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네. 핸디 청소기도 있고 청소기 이용해서 한번 깨끗하게 먼지를 청소해 준 다음에 아. 이제 이걸로 살균 소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유독 말씀이 많아지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내가 긴장된다. 제발. 자, 측정 측정을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557 나왔었죠? 네. 저희도 막 긴장되고 조마조마하네요. 근데 너무 제발 많이 400 밑으로. 400. 400 밑으로 나와야 돼. 아까 아니 기준치가 근데 너무 400이었어요. 많이 하셨어요. 400 이었어. 그쪽은 나 청소 네. 안 했는데. 네. 와. 38. 나 박수가 38. 나온다. 아깝다. 야. 0 될 수 있었는데. 이게 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나오면은 네. 저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의 네, 뭐 네. 무균 이게 상태지 어떻게 뭐. 그 무균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맞- 38.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다르지 거의 없는 거나 않나요? 마찬가지죠. 저 지금 굉장히 소름 낮아진 거 돋았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머. 생활하셔도 됩니다. 어머, 네. 신기하다. 마셔도 돼요. 감사해요.
브라보 귤껍질 세정제. 네, 귤껍질 세정제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공기청정기 보면은 이제 필터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필터가 있는 걸 사야 되는지 좀 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예. 네. 일단 프리필터 맨 앞에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먼지 있죠. 우리말 이렇게 먼지 방금 날렸잖아요. 예. 뭐 침구라든가 또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렇게 좀 입자가 큰 먼지 섬유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해주는 게 프리필터고요. 프리필터. 그리고 이제 헤파 필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정말 세균 같은 거 이런 거 입자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게 또 예.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탈취 필터는 공기청정기 중요하잖아요. 냄새 네.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겨자가루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탈취 네. 필터가 되어 있는 거 뭐 담배 연기, 애완동물이나 냄새 같은 거 없애주는데 네. 이제 유해한 냄새를 제거해주는데 필요한 필터가 또 헤파 필터, 이제 탈취 필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터 종류도 3가지나 있네요. 네, 프리필터, 그러네. 헤파 필터, 네. 탈취 필터. 네, 많이 그러니까 이런 있어요. 필터 종류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네. 네. 예,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될지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이 귤껍질 세정제 한 어느 정도 한 번 만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은 말고요. 그냥 네. 그때그때 사실은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네. 또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한 2주 정도는 2주면 두고서, 괜찮아요. 네, 그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2주 동안에 네. 가전제품 외에도 혹시 다른 쪽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활용할 것이 많은데요. 네. 일단 청소하실 때 아까 우리 세균 없어지는 거 보셨죠? 청소하실 때 네.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 청소라든가 아, 오븐 안쪽 전자레인지 청소. 안쪽. 네, 아, 저 거기도 그리고 음식물 그 맞아. 냄새부터 방치되는 이게 막 부분이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냉장고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 이런 데도 다 청소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 전자레인지 안에 식초로 소독을 맞아, 하라고 그런 했는데 얘기도 하죠. 단점이 그 냄새가 너무 좀 고약하더라고요. 어지럽죠. 네. 네. 근데 이거는 향기까지 좋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그 곽지연 전문가께서 너무 세균 측정한 이후에 목소리가 당당해지셨어요. 그죠? 달라 보여 그리고. 네, 아니 보통 우리가 생방송 이런 거 측정하면은 네. 사실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있고. 변수가 네.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예. 깔끔하게 잘 청소가 돼서 이거는 뭐 변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이희경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주부로서. 오늘 돈을 아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번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청소해 주신 분들이 또 따로 오도 맞아, 시기도 그런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어요. 아, 저 이제 혼자 하겠습니다. 예. 귤껍질. 충분하세요. 네. 예. 가정용 에탄올만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요. 귤껍질은 집에 많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살림의 지혜를 제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곽지연 전문가님 그리고 이희경 개그우먼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고요. 11월 네. 오면 12월이 오고요. 그럼 2018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나가는 세월, 늘어가는 주름에 한숨 난다 하시는 주부들 많으실 텐데요. 네. 세월이 흘러도 이 아름다움만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안에 대한 열망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이번에는요, 이 동안 피부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안주부를 만나러 온 제작진. 멀리서부터 누군가 걸어오는데 날씬한 몸매와 빛나는 피부를 가진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근데 오늘 주인공 맞으세요? 네,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45세 백은우입니다. 주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 외모뿐 아니라 피부도 20대 못지 않습니다. 혹시나 믿지 않을까 신분증까지 꺼내 보여주는데요. 정말 45이 맞네요. 진짜 동안이시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아, 제 동안 피부 비밀은 저희 집에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동안 피부의 비밀을 알려준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그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데 이건 물병 아닌가요? 자세히 보니 물 위에 뭔가 떠 있습니다. 레몬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레몬 우려낸 물이에요. 하루에 2리터씩 마시면 수분, 미네랄, 비타민 한꺼번에 보충이 되고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관리뿐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데요. 백은우 주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에 악건성에다가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부 관리를 더 신경 쓰게 됐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한 그녀. 피부 왜 이래?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지금의 동안 피부를 갖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뭘 바르시는 거예요? 태반 들어간 화장품이에요. 동서양 미인들이 피부 미용에 태반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더니 피부 진정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동서양을 대표하는 미녀들은 태반으로 피부 미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나요? 태반은 원래 우리가 피부가 재생될 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거든요. 아미노산, 펩타이드, 각종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건조한 시기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반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관리를 꾸준히 한 주부. 안녕하세요. 피부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 유수분을 측정하는 동안 긴장감이 살짝 감도는데요. 과연 그녀의 피부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대부터는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에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 주름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백은우 씨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본 결과 피부의 수분과 영양이 골고루 잡혀 있어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고 이 정도라면은 20, 30대 피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인정한 동안 피부. 백은우 주부 정말 부럽네요. 동안 피부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태반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이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확실하게 클렌싱하고 디톡스를 한 다음에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야지 영양소가 충분한 것들은 오히려 몸 안에 균이 있거나 피부에 균이 있으면 그것이 자랄 수 있어서 피부가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피부 영양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 피부의 비밀은 꾸준한 자기관리. 여러분의 피부도 소중히 지켜주세요. 자, 이제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말이 되면은 뭐 직장인들 또는 뭐 일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힐링하고 싶고 네. 아내의 입장에서는 쇼핑을 좀 하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는 놀 공간이 필요하고 네. 각자의 그 요구사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이런 그런 데는 생각하는 없을까? 분들, 이런 네, 생각하죠.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대세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스마트한 쇼핑에서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과 다양한 체험, 정보 공유까지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더 스마트해진 복합문화 공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혜담 리포터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주말에 어떤 일을 하기에는 항상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힐링은 물론 쇼핑, 체험, 정보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실까요? 황금 같은 주말, 제가 찾아간 곳은 한 가전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각종 최신 전자기기로 가득한 이곳은 유독 가족 단위 고객이 많다는데요. 평소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는 주부를 따라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남편하고 저는 마음껏 이렇게 가전제품 둘러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또 위험하지 않게 여기서 책도 읽고 하니까는 마음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북카페로 꾸며진 이곳에 배치된 책만 약 3,000여 권. 어마어마하죠. 아이가 책을 읽는 사이 마음 편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 매장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기기와 전자기기는 떼어질 수 없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여기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전자기기와 뷰티를 한꺼번에 같이 쇼핑하실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한 번에 간편하게 해결하니 금상첨화. 전자기기하고 화장품하고 다 토탈로 있어서 여자로서는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매장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전자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다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평소 관심 있던 제품들을 하나씩 체험해봤는데요. 가전제품부터 미용기기, 안마기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오는데요. 잠깐 휴식을 좀 취하러 가야겠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에 어울리는 향긋한 차 한 잔. 손님들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볼거리도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어서 지루한 것 같지는 않아요. 피로도, 일상 속 스트레스도 이 커피향에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쇼핑했던 그 피로가 이 커피 한 잔으로 싹 달아나는 것만 같아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전제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이 만약에 저희 매장에 없으시면은 들어가신 다음에 재고가 있는 매장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다른 매장 찾아서 또 그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돼요. 방문한 매장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이것은 존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상품이 저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테이블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을 검색하시고 찾아보신 후에 바로 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픽업해서 상품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매장에서 원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검색 비교해 물건을 찾으면 오케이. 좀 더 스마트하게 쇼핑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즐기기에 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스마트해진 쇼핑 방법으로 알찬 주말을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좀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일상을 즐기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51분이고요.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혜정 씨는 자동차 전시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가본 적은 있는데 차만 한두 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다 가보셨을 텐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관 이 최혜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차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전시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자동차 전시관을 좀 가보면 이 자동차들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 독특한 공간 활용과 그리고 프라이빗한 시승까지 갖춘 아주 특별한 전시관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관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오늘도 판넬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양시에 있는 네. H사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전시관입니다. 예, 언뜻 기사에서 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곳은 개관한 지 1년 만에 관객 수 26만 명을 넘어서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곳에는 자동차를 그냥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전시회 그리고 시승 체험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볼거리 외에도 아주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단은 자동차를 듣는다는 표현도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네. 혹시 자동차를 먹나요? 무리 쓴 것 같습니다. 이색적이라고 하니까 상상을 하게 되네요. 자동차를 닮은 뭘 만들어서 먹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그 정도로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자동차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구성돼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는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냥 대충 뉴스에서나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살짝 보여주고는 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떻게 차트를 만들고 그 위에 뭘 붙일까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와 이렇게 테마 전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직접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람 공간은 축구장 9개 크기의 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와. 규모가 큰데요. 네. 이 상설 전시에서는 실제로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차량의 원료가 되는 강철을 녹이는 시점부터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달리는 총 12개의 테마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공정에 이용되는 로봇이 강판을 용접해서 이어붙이고 그리고 색을 붙이는 작업,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까지 이 자동차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신기하겠다. 야, 근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제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신뢰가 더 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자동차 부품 중에 에어백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장치잖아요. 근데 또 평소에는 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에어백의 제작 과정도 눈으로 직접 그래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부터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에어백으로 만들어진 터널이 있어요. 네. 이 터널에서 에어백을 직접 만지면서 이 에어백이 어떻게 이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또 준비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바로 VR 체험입니다. 경주 레이서가 된 듯한 이 가상 환경 속에서 네. 직접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인데요. 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체험인데 안전을 위해서 키는 110cm 이상이 돼야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작은 친구들은 또 안전 조금 더 크고 사고가 나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해야겠네요. 예. 자, 다음 이색 전시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두 번째 보여드리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시관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네. 네, 두 번째는 이 오스트리아 2369m 해발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박물관입니다. 2369m요? 2369m. 이거 보러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고산병이 걸리겠는데요,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예. 오스트리아에는 이 해발 3,798m, 이 글로스 글로크너 호흐 알펜슈트라세라는 이름도 긴 고산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고산도로 꼭대기에 이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휴게소이자 전망대가 있고 네, 조금 네, 떨어진 곳에 이 부대 시설로 이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네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치면 이 한라산이 그러네. 950m 정도 맞아, 되니까요. 맞아. 400m나 더 높은 곳에 있는 건데요. 네.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제로 이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예. 우선 자동차의 연도별 역사 그리고 발전사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네. 한쪽에는 기념이 될 만한 이 자동차 모델부터 그리고 특별한 슈퍼카까지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둘 다 있습니다. 이 실물 자동차도 있고요, 네. 모형 자동차도 있고, 네. 이 과거의 자동차는 이 영상 자료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 연도별 발전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과 네. 전설의 자동차, 그리고 앰뷸런스와 버스까지 볼 수가 있고, 네. 좀 요즘에는 클래식 자동차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일명 희귀템으로 불리고 있는 네. 이 클래식 자동차와 스쿠터까지 한눈에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시관 어떤 전시관입니까? 네, 마지막 정시관은 네. 시승 코스 완비 전시관. 네, 와. 이 강남에 마련된 H사의 G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네. 시승 예. 코스 완비 전시관인데요. 이곳은 마치 박물관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1대1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전 차종의 다양한 컬러와 엔진 라인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공간 자체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탑승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해진 코스에서 주행이 가능한데요. 코스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확인 위주의 주행 코스, 그리고 차량의 성능을 좀 나는 빨리 확인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짧은 코스, 그리고 나는 자연의 여유로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드라이빙 코스가 있는데요. 이 스타일과 그리고 성능, 관심도에 따라서 5개의 시승 코스로 준비가 돼 있고 이 시승 시간은 약 30분에서 50분 사이입니다. 꽤 기네요. 네, 당연히 면허는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승할 때는 당연히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네. 계셔야 하는데요. 네. 이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시트까지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시승 중에? 시승 중에. 네. 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 큐레이터가 동승을 하기 때문에 네. 사고 위험성을 최대한 낮춰줄 수가 있지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과태료나 범칙금, 교통 위반 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셔야 하고요. 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분담금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곳은 카페의 휴식 공간까지 갖춘 이 강남에 있는 K사의 전시 공간입니다. 네. 이 언뜻 보면 카페인지 예. 그리고 브랜드 매장인지 구분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다. 카페나 가든 그리고 살롱 등 각각의 테마 공간이 원형 트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트랙 위에서 자동차를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예, 참고하시고 전시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기름값 부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합니다. 서울 시내 2,000원을 넘는 곳도 흔해 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3개월 전에서 한 1,500원 후반에서 1,600원 초반대였는데 기름을 좀 많이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지금보다 15%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휘발유 값의 경우 리터당 최대 123원이 낮아집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리터 소비할 경우 유류세 인하로 매달 최대 12,3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6개월 동안 2조 원가량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유류세를 10% 내린 2008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정유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전주 소식인데요. 전주에서는 이색적인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인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2018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권 일대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서는 개막을 알리는 대동 비빔 퍼포먼스가 더 큰 화합 한마당으로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전라도 개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된 10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행사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하동군 소식입니다. 하동군에서는 2018 지리산 회남제 숲길 걷기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지리산 청학동과 슬로시티 악양면을 잇는 해발 740m의 회남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남제 고갯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하동시장, 화개장터를 연결하는 산업활동 통로이자 산청, 함양 등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던 곳인데요. 지금은 주변의 뛰어난 풍광을 즐기며 등산과 걷기 동호인으로부터 사랑받는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18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를 주제로 백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00여 개의 평생학습 기관과 학습자가 참여해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10월 25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